패션쇼 25회 3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하루가 지났네. 하루가 지났어요. 네. 제가 어제 예고해드린 거와 같이 오늘 그 패션쇼에 굉장히 핫한 분이 오세요. 네. 지금 제 옆에 계시는데 난리 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난리 났습니다. 바쁘세요. 예. 예. 지금 뭐 약하신 거 아닌가? 그냥 우리 굉장히 지금 업돼 네, 있으신데. 우리끼리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남자들이 많아서 지금 좋아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지금 보니까는 아니니까요. 예. 짝퉁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네. B급 인생의 잡동사니 먼저 만나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삼성에 대해서 좀 알아봤죠. 효성하고. 예. 이번 시간에 코롱 그룹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코롱은 패션, 유통, 화학, 건설, 수처리, 바이오,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대기업이고 대표적인 패션 기업이기도 하죠. 이 코롱 그룹은 이원만 회장이 1951년 일본 도쿄에 삼경물산을 설립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2년 뒤인 1953년 삼경물산은 한국으로 나일론을 독점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이때를 기점으로 한국에 나일론이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결국 코롱이 한국에 나일론을 전파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 있던 나일론을 수입 독점 공급하던 이원만 회장은 1954년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의 원사 공장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 기업 이름이 계명상사고요. 나중에 한국 삼경물산으로 변경을 하고 여기서 직접 나일론을 원사를 생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한국에서 생산한 나일론이 코리아, 한국이라는 이름하고 나일론의 그 영문을 합쳐서 코롱이 된 겁니다. 네. 이 명칭이 다시 뭐 영문자가 좀 줄어들어서 코롱으로 변경됐고요. 네. 이후에 그 70년대, 80년대에 영역을 확장하면서 건설, 제약, 부품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고요. 특히 1988년부터 수입차의 대명사죠. BMW를 국내에 독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1990년대 후반 IMF 때 굉장히 위기를 맞았어요. 코롱도. 그러면서 그때 당시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중에 뭐 신세기통신 정리했죠. 그다음에 생명보험회사 정리했죠. 코롱전자 정리했죠. 맞아. 코롱 전자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 유통의 상당수를 다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로선을 국내에 처음 들어왔던 데가 또 코롱이에요. 일본 회사. 뭐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화섬을 기초로 유화, 건설, 그다음에 패션까지 요것들을 그 주력으로 하는 기업으로 이제 선택과 집중전략을 펼쳐서 그거를 집중 사업으로만 전개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지금 코롱 그룹에서 패션 부문은 코롱 인더스트리, 네. 인더스트리의 패션 부문, F&C 부문이죠. 정확하게는 거기서 전개하고 있고요. 현재 뭐 마크 제이콥스, 닐바렛 등 해외 브랜드를 포함해서 뭐 코롱 스포츠, 헤드, 스쿠마보니, 럭키 슈에트, 쿠론 시리즈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B급 인생의 잡동사니는 사실 그 뭐 패션 업계에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 패션 업계에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그렇죠. 들으시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고요. 코롱에 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뭐 그 면접에서 코롱 그 창업자가 누구야?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이제 이원만 회장님이십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알면 뭐 입사가 문제겠습니까? 예.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네. 그 게스트 분이 굉장히 난리 부산스러워요. 난리 집중이 안 돼요. 예. 할 얘기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모른 척하고 준비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째려보시는데. 예,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네, 조금만 자제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재밌어가지고 이거 알겠습니다. 헤드폰 킨 것도 너무 예, 재밌고. B급 인생의 잡동사니 여기까지 들을게요. 예. 네, 안녕. 안녕. 여행의 핫플레이스 몽골 여행에서 빠져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여행과 품격. 색깔 있는 여행사 타키 트래블은 자유로운 여행과 여유로운 품격을 추구합니다. 대초원과 사박의 나라 몽골. 광활함의 끝판왕 몽골 제국.
조금 있으면 기차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색깔 있는 여행 몽골 전문 여행사 타키 트래블. 네이버에서 타키 트래블을 검색해 보세요. 몽골 전문 여행사 타키 트래블. 네. 이번 시간은요 짝퉁 인터뷰 시간인데요. 저희 뭐 어제부터 계속 예고를 해드렸죠. 오늘 굉장한 분이 오셨는데 실제로 만나 뵈니까 진짜 굉장한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예, 바로 우리 타키 형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주 게스트는 제가 공부를 따로 했습니다. 네. 패션 스타일리스트에서 토탈리빙, 프랑스, 독일, 그리스 브랜드를 지나서 백화점 빅4,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롯데를 지나서 홈쇼핑을 지나 공영방송까지 걸치는 홍보대 행사 대표로 최근에는 라이프스타일 큐레이터 슈로 어떻게 알았지? 활동하고 있는 심연수 브랜드 트렌드 이슈 우리 C 이사입니다.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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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 타키 형이 굉장히 그 장황하게. 야. 근데 저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 내가 프로필 보내줬지. 프로필을 무려 50이시죠. 아니 그 많은 거를 톡으로 보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책인데. 네. 그래가지고 이메일로 보내드렸죠. 덕분에 네. 한 30분 본 것 같습니다. 54페이지를 봤어요. 재밌대요. 얼굴 변전사가. 그게 시작이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네. 그 전에 좀 이상한 건 좀 삭제를 하고 좀 이제 잘 나갈 때부터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렇죠. 네. 아니 오랜만에 제가 그 프로필을 자주 보는 직업이라 네네, 그래요? 그렇죠. 프로필을 보는데 오랜만에 프로필이 3장 넘어가는 거는 진짜 세 장이라니죠. 예, 저는 이영만 회장인 줄 알았어요. 아무튼 그 타키 형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우리 대표님께서 직접 청취자 네.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일 디렉터, 그다음에 이제 홍보 대행사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가 요즘 많이 그 패션이 조금 패션보다는 라이프 스타일 쪽으로 많이 이렇게 두각이 되고 있고 라이프 스타일로 가야지 좀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라이프 스타일 큐레이터라는 그 이제 그 제가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궁금해하시고 되게 생소해하시더라고요. 라이프 예.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은 알겠는데 큐레이터? 큐레이터는 갤러리를 가야지 알 수 있는 건데 그냥 큐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를 뭐 패션하고 접목을 시키거나 아니면 저랑 같이 제가 큐레이션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알리고 보여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하니까 패션 브랜드, 패션 앤 뷰티보다도 반경이 더 넓어진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지금 그러니까 패션 앤 뷰티는 어떻게 보면 되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리빙, 라이프 스타일은 정말 먹는 것부터 즐기는 것까지 다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돼서 앞으로 좀 더 그게 더 오히려 더 많이 제가 많은 일들을 하고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좀 하고 봤을 때 이제 돈이 좀 된다 싶으니까 이제 좋은 거 갖다 붙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빙고. 흐름을 아주 잘 읽으신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스포츠, 뭐 음식, 레저, 여행, 뭐 리빙, 뭐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네 쿠킹. 진짜. 뷰티까지.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그리고 네. 이제 저항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또 막 생긴 것도 약간 좀 세게 생긴 데다가 패션 뭐 디렉터 뭐 이러니까 너무 제가 약간 패션에 국한되는 느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날고 기는 애들이 많은데 네. 그래서 그냥 얌전한 약간 라이프 스타일계로 딱 오니까 좀 이렇게 좀 더 주목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없어요. 라이프 스타일 큐레이터가 없어요. 국내 1호인가요 그러면? 국내 1호라고 하면 또 그동안에 또 활동해 오신 그 뭐 여러 인테리어 디자이너나 뭐 리빙 스타일리스트 디렉터 분들이 좀 서운해 하실 수도 있지만 라이프 스타일 큐레이터라는 이 명함을 가지고 일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설명이 좀 이제 저를 만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명이 길어지는 것도 있지만 예. 이제 재밌죠. 저는 그 크리에이티브 선두주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그 이름으로 명함을 새로 파서 다니는 분들 이후에 CD. 예, 큐레이터라는 그 이 직종을 여기다 갖다가 붙이는 건 전 처음 봤거든요, 봤죠. 사실. 그 예. 큐레이터가 붙이는 거. 갖다 붙이는 거. 큐레이터를 그런 보면 표현이네. 이게 이제 영어인데 큐레이터가 CUTOR이에요. 네네. 근데 이거를 C로 안 하고 저는 대문자 Q로 했어요. Q. 네네네. 그래서 딱 저 로고를 보면 라이프스타일 그렇게 큐레이터인데 돼 있더라고요. 큐레이터예요. 근데 Q는 이제 뭐 Q 사인, 퀸, 예. 그다음에 Q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퀸, Q 사인, 퀄리티. 퀄리티. 이렇게 세 가지의 퀄리티, 의미를 퀄리티도 담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게 재밌어요. 기자분들도 제가 좀 이렇게 해서 근데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제가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네. 얘기하면 굉장히 재밌어하고 앞으로 많이 지켜보겠다고 얘기들 많이 하고 하죠. 그럼 라이프스타일 큐레이터로서는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정말 뭐든지 다 하는 거. 예를 들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동안엔 패션의 뷰티만 했다면 예를 들면 제가 리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어떤 리빙 브랜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리빙 브랜드 안에는 토탈이죠. 뭐 예를 들면 치약도 있고 뭐 쿠션도 있고 비누도 있고 그걸 토탈 리빙이라고 표현하신 거구나. 그렇죠. 그거를 정말 다 토탈 리빙을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생필품이니까 그냥 사서 쓰는 거에 의존을 했다면 이젠 그것도 더 예쁘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여행 갈 때 이렇게 패키지에서도 뭐 치약 칫솔도 옛날에 왜냐면 지금 가만히 보시면 여자들이 뭐에 홀릭하는 줄 아세요? 뷰티? 화장품도 그 예전에 그 립밤이나 립스틱에 홀릭했던 것처럼 치약에 사람들이 되게 집착을 많이 해요. 치약이요? 여자들이 치약을 되게 많이 집착을 해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그 분더샵에서도 마비스라는 그 치약을 네. 수입을 했는데 이미 그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마비스를 이미 외국에 가면 사오는 거예요. 약국이나 슈퍼를 가면 막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로 사재기를 해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공식적으로 분더샵에서 신세계에서 수입을 한 것 같아요. 수입을 했더니 그걸 치약을 런칭 쇼를 하고 인플루언서들 불러가지고 그거를 막 SNS 마케팅을 홍보를 하고. 하고. 그게 사실 우리가 그 전에는 그런 일들이 사실 없었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뭐 그런 것들을 패션하고 많이 접목을 한다거나 뭐 그냥 접목을 해서 뭘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에 쓸 소비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알려주는 건 거죠. 예. 일반 그거- 치약보다는 아무래도 그 마비스가 그러니까 패션성이 그치. 예를 들면 있다. 우리가 뭐 여행을 가서 감도 있고. 이렇게 진열을 해놨었을 때 되게 네. 그 뿌듯함. 이게 인스타가 그런 나온 게 패라고 인스타가 나온 패. 아니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 왜냐면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네. 뭐 좋은 레스토랑을 찾아가고 좋은 호텔에 묵고 이러는 게 어떻게 본인들이 만족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옷을 왜 입겠어요? 헤어를 왜 하세요? 몸을 가리고 싶어서는 아니고 옷을 보여주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싶어서겠죠? 어떻게 네. 보면 네. 한 50% 이상이 몸속에 잠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네. 그걸 이제 브랜드랑 우리 대표님이랑 계약을 해서 네. 그걸 어떻게 잘 보여 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콜라보라는 얘기들이 예.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브랜드와 어떤 스타일 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랑 아니면 어떤 브랜드와 어떤 어떤 브랜드와 그러니까 브랜드와 브랜드가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뭐 허브 촬영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브랜드와? 그러니까 유명 스타일리스트와 브랜드가 뭐 맞아요. 보여주는 그거 왜 하겠어요? 서로가 시너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거를 뭐 어쨌든 결국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판매로 이어지기 위한 건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가 이제 정체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아까 좀 전에 얘기한 코롱 브랜드가 있어요. 네. 근데 갑자기 그게 베두나라는 그 요즘 잘 나가는 그 영화 배우를 같이 써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콜라보인 거죠. 얘를 그렇죠. 그러니까 모델로 고용을 한 거지만 콜라보를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베두나가 좋아하는 뭐 디자인을 얘네가 가미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단지 그냥 모델로 얘네가 주는 그러니까 옷만 입고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그 감각을 터치를 주는 거죠. 난 이렇게 해서 여기에 후드가 달렸으면 좋겠어. 안에는 뭐 어떤 뭐 양털이 달려 있어서 좀 더 안에가 또 따스함. 왜냐하면 예전에는 털이 밖에 달렸지만 난 안에다가 뭐 털을 넣어서 좀 더 따스함을 강조하고 싶고 이렇게 해서 얘의 어떤 감성이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보면 콜라보인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그 베두나와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대표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대표님이 하고 베두나가 되는 네. 거예요? 저도 베두나가 되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거 중요한 질문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연결을 해줘요. 이 브랜드랑 얘가 합치면 되게 시너지가 나겠다라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큐레이션을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브랜드가 내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야. 그럼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고 큐레이터 수와 큐 수가 브랜드랑 같이 만나요. 네. 그럼 제가 그거를 입고 쓰고 바르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네. 인플루언서 역할을 저가 하신다는 나름대로는 거네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예요. 오. 그러니까 아주 그 커다랗게 몇십만 명이나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정말 저 안에는 그 에센셜한 그 엑기스 팔로워들이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조그맣게 이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마이크로 맞아요. 인플루언서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정말 제가 그 주변 사람들 알리고 싶다. 그리고 이 브랜드도 뭐 일단 그러고 싶다 했었을 때 같이 조인을 해서 그거를 제가 쓰고 입고
바르고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생각이 났어요. 좀 전에 제가 올 여름에 정말 히트를 했던 게 네. 이 올해 그 미스터 선샤인 지금 드라마 하고 네. 있잖아요. 그 거의 미스터 종편, 미스터 끝나가고 선샤인의 그 김태리와 김민정이 쓰고 나온 모자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완전 다 핸드메이드로 만든 모자들이에요. 그 옛날 정말 그 막 50년대 60년대 만든 그 레이스로 얹어갖고 정말 핸드메이드로 만든 그 모자 브랜드인데 그 디자이너를 제가 찾아갔어요. 그 디자이너의 인스타그램을 딱 보는데 그런 모자는 사실 제가 쓸 수 없어요. 막 레이스 입고 이렇게 다니면 제가 약간 정신 나간 여자로 보잖아요. 근데 이분이 선바이저를 만들었는데 선바이저 뭔지 알죠? 그 할머니들 그 왜 햇빛 가리는 모자 있잖아요. 네, 한강에서 근데 많이 보이는.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정말 아줌마들 모자, 뭐 할머니들 햇빛 가리 등산 갈 때 쓰는 모자 생각했는데 그 딱 보는 순간 이건 더 이상 아줌마 모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요? 너무 예쁘게 만든 거. 이게 이렇게 너무 많이 가리고, 근데 쉐입이 너무 예쁜 거. 그러니까 패션을 하니까 레이스가 달렸어요? 이건 레이스 안 달렸어요. 오호. 근데 쉐입이 너무 예뻐요. 쉐입이. 스타일이 그냥 딱 기본인데 왜 쉐입이 너무 예쁜 거 네네. 있잖아요. 뭐 운동하는데 뭐 저 운동화 괜찮다 했었을 때 운동화에 뭔가 뭐 바퀴가 이러진 않잖아요. 네. 뭔가 딱 보고 이게 솔이 너무 예쁘다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와, 저 모자 너무 예쁘다 그래서 제가 가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 이 모자 갖고 여름에 제가 같이 저랑 한번 조인해보지 않겠어요 했더니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러시더라고요. 지금 궁금해하시는 방금 것처럼. 그 표정을 했나요? 네, 정말 더 티꺼운 표정으로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러는 거야. 니신지? 그래서 내가 그럼 제가 일단 쓰고 한번 이거에 대해서 재질과 스타일과 그다음에 표현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네. 그래가지고 7월 27일부터 제가 딱 그걸 쓰고 알려줬어. 그날 마침 제가 강릉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강릉 바닷가를 배경으로 쓰고 이제 막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했는데 오마이갓 갑자기 그거를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사는 거예요. 네. 진짜 처음 경험했어요. 돈 벌어야겠구나. 그래서 그 생각이 더 든 거죠. 그리고 그 선바이저를 한 달 동안 100개는 팔았나 봐요. 그러니까 팔았다는 표현이 좀 웃기지만 사람들이 그만큼 그거에 대해서 저걸 나도 한번 여름에 써야겠다. 반응을 했으니. 올여름에 너무 더웠는데 그래서 여름에 골프웨어들 중에서 일부가 그런 선캡을 쓰고 갔고. 선캡, 선바이저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뭐 약간 재질도 되게 좋은 거였어요. 이렇게 접히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이제 패션도 같이 좀 얘기를 해주면서 뭐 이제 기능성 같은 것도 강조를 해주고 했는데 하여간 너무 좋았었어요. 되게 좋았고 디자이너도 너무 좋아했고 저도 굉장히 보람 있고 되게 재밌었어요. 이건 뭐 물건을 팔고 뭐 잘 팔리고 이거는 뭐 그것도 물론 너무 좋았지만 어쨌든 제가 그거를 같이 제가 프로포즈를 했고 그거를 패션하고 접목을 했는데 너무 그게 빵 터져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사람들도 보는 사람들도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제가 스타일도 막 이렇게도 보여주고 저렇게도 보여주고 너무 좋았었어요. 네. 신 대표님은 딱 보니까 계산하고 들어가서 이제부터 일 시작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맞아요. 그냥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재밌을 것 같으면 같이 어울리다가 뭔가 비즈니스 만들어내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냐면 이제 보면 살짝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뭐 그냥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해야지 그것도 결국은 또 어떤 뭐가 매출과 어떤 여러 가지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뭐 그러잖아요. 뭐 어떤 기업들 보면 저기 뭐 즐기면서 일하니까 매출도 오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외국 회사 뭐 저렇게 하면 우리 막 일하면 완전히 뭐 밤새도 되겠다. 맨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너무 막 이렇게 우리가 앉아갖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딱 보면 저 재밌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돈도 되겠다.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약간 이게 탁 뭔가 감이 좀 와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참고로 패션 문외한이거든요. 이 패션 업계에 대해서 잘 몰라요. 패션에 관심도 없고.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아니 근데 대표님이 오늘 나온다고 해서 주변에 좀 물어봤더니 업계에서는 굉장히 그 인지도 있는 분이라고 하시길래 오래돼서 그래요. 오래돼서. 오래돼서. 네, 오래돼서 그래. 한 20년 돼서 그래요. 예. 그 제가 스콘만 보니 때문에 되게 많이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행사를 처음 시작하고 그 처음 시작하는 그 작은 구두 디자이너들이 저를 되게 많이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때는 수제화 브랜드라는 게 되게 생소했고 되게 컬러도 되게 약간 무채색에 가까웠고 컬러풀한 디자인으로 만들었던 게 되게 처음이어서 되게 그 한 걸 보면서 용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 자기네들도 저런 브랜드처럼, 그러니까 그 스코마보니 같은 브랜드처럼 크고 싶다. 그리고 찾아와서 어떻게 이렇게 키웠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같이 처음에 뭐 누가 키우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뭔가 이렇게
보수적인 어떤 생각에서 약간 벗어나서 했기 때문에 잘 됐었던 거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고스란히 얘기를 해주면서 많이 좀 했던 브랜드들이 꽤 많죠. 그래서 그 브랜드를 결국은 한 10년 차에 홈쇼핑이랑 연결을 해서 제가 직접 게스트로 나가서 얘기를 하고 같이 판매도 하고 그랬었던 게 있죠. 그러니까 그게 막 이런 게 막 대본으로 되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걔네들 그 브랜드들을 같이 커왔었던 그 경험들을 옆에서 보면서 그냥 홈쇼핑에 딱 앉아있으면 생방송하는데 그게 막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또 고객들이 보면서 굉장히 또 진심으로도 반응을 하고 또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쯤에 요 슈쿠마본이 나왔을 때 수컷마본이에요. 수컷마 사실은. 수컷마본이 이게 압구정동 그 뒷골목 저쪽 끝에쯤에 맞아요. 이런 작은 가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던 때죠. 그때 그 남성복 그 무슨 오디너리 걔도 그때 있었고 고 가게 조그마한 가게 지금은 되게 남성복 가게 어쨌든. 뭐지? 아니 그럼 패션업계 입문을 하신 게 이 슈콘마 본인 때문에 아니죠. 그 전에도 하신 거예요? 계속 이제 뭐 브랜드에서 홍보실에서 계속 일을 하고 그랬었죠. 언제 그러면 패션 쪽에 발을 들이게 되신 거예요? 한 20년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작을 좀 알려주세요. 처음 시작은 지금 성수동 처음에 스타일리스트 했었죠. 가수 스타일리스트. 누구요? 리아라고 아세요? 기타 치면서 불렀던? 리아 알죠. 그 리아가 눈물. 그때 베레모 쓰고 나와가지고 네. 작은 기타 치고 막 부른 노래가 있었어요. 갑자기 지금 그 기억이 안 나는데 눈물. 네. 기타 치고 그다음에 코트 입고 이렇게 베레모 쓰고 나오는데 그 제 베레모였었어요. 그래요? 그 베레모 저 지금도 갖고 있는데 아. 그래서 제가 그거 씌워가지고 그렇게 걔가 왜냐하면 굉장히 펑키하고 이런 이미지였었어요. 맞아요. 막 구리품 말고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제가 베레모 씌우고 이렇게 그레이 코트 딱 입혀갖고 기타 치고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걸로. 머리 빡빡할 거나 나중에 나중에 그랬죠. 나중에. 예. 그래가지고 성대 수술하고 뭐 그때 이제 그렇게 힘들어서. 하다가 이제 뭐 패션 브랜드 그때는 이제 작은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뭐 코제트라는 브랜드의 홍보실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왜 아줌마들 옷 뿌랭땅 있잖아요. 네. 네, 브레당. 그 브랜드 되게 크거든요. 음. 거기에 이제 뭐 신규 브랜드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크죠. 뿌랭땅은 이제 뿌랭땅 백화점이고 이제 한국에서 회사 이름 브레당이라는 브레당. 회사인데 지금 뭐 신세계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1위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제 그 시니어들 브랜드인데 거기서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뭐 사실 그때는 되게 우리가 막 이직을 되게 많이 했었던 시절이었어서 이직도 되게 많이 하고 하다가 이제 2002년도에 이보연 씨를 만나서 이제 수콤마 그러니까 우리 이름으로 콤마예요. 콤마 본이라는 이제 구두 브랜드를 낸 거죠. 보연이가 워낙에 이제 그 구두 프로모 그 OEM 예. 프로모션 그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하고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수콤마본이라는 브랜드를 우리가 만들어내기에 굉장히 손쉽게 할 수가 있었죠. 진행을. 그리고 저는 이제 밖에서 진짜 PR 피 터지게 알리고 네, 피 터지게 알리고 그다음 디자이너들한테 용기를 주고 마케터는 디자이너들한테 용기를 줘야 돼. 요즘은 싸우잖아요. 마케팅실하고 디자인실하고 싸우잖아요. 맞아요. 근데 마케팅은 디자이너들한테 용기를 줘야 되고 디자이너들은 마케팅한테 또 뭔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걸 잘 어필을 해서 또 알리게 해줘야 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둘이서 아주 잘 하면서 우리가 이제 뭐 한국에 약간 뭐 돌체가바나나 뭐 이런 명콤비 그러니까 듀오 뭔가 브랜드를 잘 만들자 하고 했었는데 뭐 그때는 되게 이제 헤어졌을 때는 되게 불행했는데 뭐 언니도 이제 코롱에 팔고 잘 또 승승장구 하시고 저는 또 그 덕에 또 많은 그 브랜드를 만나면서 또 그 브랜드를 이제 PR하면서 또 이제 브랜드 마케터로서 그다음에 또 이제 스타일 디렉터로 이제 일을 하면서 각자의 길을 이제 걸었죠. 네. 몇 년간 함께 굉장히 되게 거예요? 재밌게 들으시는. 네. 몇 년간 함께 하신 거예요? 그때 1년 반인데 1년 반이 정말 불꽃 같았어요. 정말.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막 진짜 해외 브랜드에 진짜 이태리에 막 그 구두 정말 그 장인 아저씨들이 몰래 와가지고 시장 조사를 하는데 그게 몰래가 되냐고요. 그 조그만 가게에 와갖고.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패션, 자기가 이제 지금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몰래 와서 만져도 이 손길이 틀려요. 딱 보는 척 하면서 싹 라인을 이렇게 만져 손으로. 그러면 저 사람이, 그래서 내가 우리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했대. 에이테스토니에서 왔대. 이태리에서. 그래서 이태리 본사에서 가보라 그랬대. 그 뒷골목에 가봐라. 그 여자애들 둘이서 하는데, 걔가 난리다.
그래갖고 그 시장 조사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럼 진작에 얘기하시 그랬냐고 그래서 다 꺼내갖고 이제 뭐 보여주고 그랬더니 와, 완전히 뭐 벨라 뭐 맘마미아 막 그랬었었죠. 그래서 불꽃 같은 1년 반을 보내고 뭐 그 사연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네. 사연이야 사실 뻔하죠. 뭐 이제 너무 이제 잘 되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냥 이렇게 소박하게 시작을 했다가 이게 갑자기 너무 커지니까 맞아요. 이제 감당을 못하는 거지. 그쵸 이혼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각자의 길을 걸었는데 뭐 그래서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야 헤어졌으니까 네 이름을 빼라 막 이러고 막 이랬었는데 그 이름 안 뺀 게 너무 잘 돼. 지금 그래서 제가 이름을 안 뺐기 때문에 수콘마보니의 수가 접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거를 뺐었으면 옛날에 그런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게 원래는 이름이 그거였고 어쩌고 얘기했었을 거 구차해질 아니에요.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각자의 길을 걷고 지금은 이제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죠. 네. 한 10, 김보현 씨 아직도 이보연 이제 이보연. 다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제 코롱에는 수도 없고 보니도 없어요. 브랜드만 딱. 그런 아니 근데 히 그 슈쿠마보니가 그거에서 슈퍼콤마 뭐지 그거 보니. 캐주얼 브랜드 슈퍼콤마 B라고 이제 그 힙합 브랜드 내고 막 그랬었죠. 이거에서 이걸 모태로 한 서브랜드. 이게 쉽지 않아요. 그 좌파를 시작해서 의류까지 간다는 게 그렇죠. 역으로. 아니 근데 뭐 지금은 세월이 좀 지나서 네. 뭐 추억으로 남아 있겠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그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나 내가 조금 더 뭐 참았더라면 아니면 조금 뭐 이런 상황이 됐더라면 조금 더 뭐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좀 길어지지 않았을까. 네, 뭐 아쉽죠. 그런 후회는 좀 안 하세요? 지금도 사실 그때 잡지 촬영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둘이서 인터뷰한 것만 찾았더니 거의 책이 진짜 이렇게 쌓았더니 정말 위에 천장에 닿더라고요. 예, 장난이 아니었어. 인터뷰하라, 이거 그냥 구두 팔려면 정신이 없었거든요. 저녁에 너무 손님이 밀고 들어와서 술 마시면서 팔았어요. 힘들어가지고 진짜로. 그래서 왜냐면 이게 윈도우가 커가지고 밖에서 지나가면 보여요. 네. 그래갖고 우리가 막 창피해가지고 술을 숨겨서. 이렇게 냅킨에다 싸갖고 마셨더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전화가 오는 거야. 니네가 싼다고 그 술이 안 보일 줄 아냐. 뭐 이러면서. 그때 이제 섹스 앤드 시티라는 그 미국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을 했고 네. 거기에 이제 컬러풀한 구두를 주인공들이 신고 나오면서 뭐 이제 그 안에 또 PPL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여자들이 그 힐을 신고 청바지에 힐을 신고 컬러풀한 구두를 신고 한 거가 어떻게 보면 시작이었다고 시작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진짜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때는 구두 공장 아저씨들랑 맨날 싸워. 공장 아저씨들이 만들면서도 기가 막혀 하는 거야. 이 끈 달린 금색 구두를 누가 신냐는 거지. 네. 댄서가 신냐, 뭐 소위 이제 뭐 약간 업소 여자들이 신냐. 상관하지 마시고 만드시라. 상관하지 마시고. 뭐 누가 신든지가 그래갖고 맨날 이렇게 싸우고. 말하면 안 되는데 그분들 자존심이 세갖고 괜히 그렇게 아니 근데 그분들은 네. 이제 왜냐하면 그 동안에 우리나라가 만들어왔던 구두와 너무 틀린 거야. 색깔도 이 자재도 그다음에 뭐 이런 스타일도 너무 틀리니까 만들면서 이제 뭐라 하는 거지.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봐도 저거 아직도 그 이제 패키지랑 이런 거를 갖고 있는데 안 촌스러워요. 그게 자유롭게 해서 그런 것 아니 같아. 뭐 아니, 그때도 근데 그게 센세이션했지만 지금도 뭐 그때 기간이 뭐 짧았었지만 브랜드를 이제 그때는 브랜드도 아니었죠. 가게를 운영. 브랜드였어요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아까 본인이 그렇게 가게라고 얘기를 해놓고. 본인이 얘기하는 거랑 남들이 얘기하는 거랑 아니 가게에서 이제 브랜드로 성장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 일러스트도 그 구두 일러스트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이제 제 사촌 동생이 미국에서 이제 그거를 그려가지고 보내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딱 우리가 처음에 이제 떨리면서 만든 그 딱 18 스타일이 18 스타일이 지금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18 스타일이 딱 나왔는데 그걸 사진 찍어서 딱 보내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요렇게 그렇게 형상화 시켜서 일러스트를 갖고 와서 그거를 이제 명함도 만들고 막 그랬었던 게 아니 근데 너무 생생하네요. 그 브랜드 눈물이 앞을 가. 잠시겠네. 질문 못 하겠네 진짜. 돌리도. 다 하셨어요? 아니 그 갑자기 생각하니까 너무 생생해서 기가 막히네요. 저도 와, 기가 뭐 생각이 안 날 줄 알았는데 진짜 막 거기 뭐 냄새까지 다 기억이 막 나. 아니 냄새까지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이후에 또 브랜드를 뭐 런칭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계획들은 없으셨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때는 이제 그 스콘마블이 끝나고 제가 이제 홍보 대행사, 브랜드 폴리시라는 홍보 대행사를 만들고 진짜 앞만 보고 달렸어요. 너무너무 정신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제 스콘마보니를 했던 수가 나와서 이제 그 대행사를 이제 소위 이제 PR 대행사를 딱 차리니까 조그마한 브랜드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뭐 우리나라 그때 한참 디자이너들이 자기네들이 뭐 공방 해가지고 뭐 가방 디자이너 만들고 막 이런데 정말 구두 가게가 청담동에 눈만 뜨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다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막 구두를 하고 싶었는데 막 용기가 안 나서 못했던 애들이 갑자기 막 다 막 구두를 막 만들고 구두 뭐 브랜드를 내고 눈만 뜨면 정말로 골목골목에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 그러고 이제 자기네들이 알려야 되니까 이제 아름아름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다 자기도 이 브랜드처럼 어떻게 좀 같이 예쁘게 좀 꾸며갈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노하우를 좀 알려달라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많이들 찾아오고 하면서 세월이 정말 너무너무 금방금방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 브랜드처럼 뭐 열심히 알리고 그다음에 뭐 그때는 사실 지금은 큰 브랜드에서 다 가져가서 작은 그 개인이 하는 수입 브랜드나 브랜드가 지금은 많이 없지만 옛날엔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많이 생겨나요. 근데 쉽지 않아요. 예쁘게 못 하더라고. 근데 예전에는 정말 대기업에서 하는 몇몇 브랜드 말고 뭐 이런 자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액세서리 브랜드, 슈즈 앤 백, 그다음에 옷 뭐 이런 것들이 작은 그 개인들이 수입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참 그때만 해도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대기업에서 하다 보면 그 뭔가 이렇게 걔네들 룰이 있잖아요. 걔네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괜찮아요. 그래서 뭐 룰이 있고 그다음 폼도 있고 뭐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드라이해 보이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뭐라지? 이렇게 오밀조밀? 이렇게 예쁘게 하는 거가 좀 많이 없어져가지고 많이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힘들죠. 왜냐면 대기업에서 하면은 버짓도 있고 하면 돈을 많이 받지만 그런 재미는 좀 많이 뒤떨어지더라. 그럼 지금은 그 홍보대 행사를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프로필에? 아까 제가 이제 브랜드 폴리시를 런칭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슈 팩토리라는 그 광고를 하는 그 우리 신유진 대표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그게 그때 이제 한참 한 3년 전에 막 이 디지털 마케팅이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막 같이 알리고 막 인터뷰하고 뭐 사진 찍어서 보여주고 뭐 그다음에 이제 막 우리 뭐 초대장도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예쁘게 해서 보내주고 와주시겠어요 이러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SNS 마케팅 그다음에 뭐 모든 게 다 디지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아주 그냥 이 툴 자체가 완전히 다 바뀌는데 그게 막 타이타닉처럼 이렇게 막 가라앉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세팅을 다시 해야 되지 막 이러니까 여러 가지로 막 번뇌가 막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이 친구를 이제 만났죠. 이 친구는 이제 일본에서 되게 오래 있다가 와가지고 이제 광고 대행사를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서로의 고민이 각자 달랐는데 그게 서로가 더 필요했던 부분인 거였던 거죠. 이 친구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바닥 자체가 인맥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물론 일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지만 누가 누구를 아느냐 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뭐 어디나 마찬가지잖아요. 뭐 하나라도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친구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일본에 석사를 하고 와가지고 이제 그런 인맥이 많이 없었고 실력은 있고.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는 했지만 이제 그런 어떤 앞으로 더 나가야 되는 어떤 디지털 마케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고민을 너무너무 하고 있었던 거였던 거죠.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 저한테 누나 요즘 뭐 어떻게 지내고 있어? 그래서 너무 고민이 너무 많아서 뭔가 방향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고민이 많다. 그랬더니 남자가 역시 틀려. 오늘 합칠까? 이러더라고요. 쉽지 않은 얘기인데. 밥 먹다가 딱 하는데 누나 요즘 어때? 나 너무 힘들어 좀 쉴까 해. 그랬더니 왜 쉬어?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왜 쉬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전환점이 필요해서 내가 좀 뭔가 해야 될 것 같다 했더니 누나는 누가 좀 매니지먼트를 해줘야겠구나. 그러니까 나를 좀 누가 혼자 막 달려왔으니까 이게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지친 거죠. 그랬더니 그럼 네가 나를 좀 매니지먼트 해줄래? 그랬더니 그럼 우리 합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 그랬죠. 그럼 지금 이제 합친 상태.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게 지금 세수로 3년 정도 됐어요. 그러더니 이제 사무실 와가지고 줄자로 딱 재더니
누나가 우리 사무실로 들어오는 게 좋겠다. 우리 사무실로 딱 쟀더니 자기네 사무실이 조금 더 크대. 그럼 들어가야지. 바로 이사했죠. 예. 막 쓸데없는 거 다 버리고 이사 딱 해서 같이 합쳤죠. 그래서 이슈 팩토리와 브랜드 폴리시가 합쳐서 트렌드 이슈 폴리시가 된 거예요. 트렌드 이슈 폴리시. 네. 그래서 TIP, 트렌드 이슈 폴리시가 너무 기니까 TIP라고 이제 많이 부르고 이제 더 이제 저의 어떤 뭐 처음에 같이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인맥과 뭐 영업력과 그 친구의 어떤 탄탄한 기획력이 합쳐져서 뭐 지금은 아주 여러 대기업도 하고 탄탄하게 여기는 지금 트렌드 이슈 폴리시의 양력은 안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그럼 이제 이건 개인 제 개인 네네, 거고.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저 브랜드 폴리시는 가지고 있어요. 제가 왜냐면 뭐 방송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활동들은 또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따로 또 같이 네. 따로 또 같이 네, 딱 모였다가 해체했다가.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라이프스타일 큐레이터란 이 기가 막힌 이 타이틀도 우리 유진 대표가 저를 이제 딱 기획을 해준 거죠. 어떻게 보면 창직을 그쵸. 한 거네요. 큐 사인 그다음에 퀄리티 퀸도 딱 이 친구가 해주고 네, 브랜드랑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아주 뒤에서 탄탄하게 지금 기획을 하고 네. 있었던 거. 제가 막 원래벌레 뭐 저랑 하실래요? 저 쓰고 나가서 사진 찍고 뭐 나가서 뭐 판매 이런 게 아니라 뒤에는 이제 조직적으로. 딱 기획된 예, 라이프스타일 상태에서. 큐레이터로 부각되기 위한 그리고 이제 뭔가 딱 사람들이 저 그거 했던 사람이라고 석세스 케이스를 딱 만들기 위해서 이 친구가 뒤에서 지금 많은 기획을 하고 있는 거죠. 좋네요. 네. 아유. 자꾸 좋아지려고 그래요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그거는 저 알아서 하시고요. 아니세요? 예. 그래가지고 자꾸 저는 제 스타일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꾸 제가 걔가 좋아지려고 저는 저한테 잘해주면 자꾸 좋아지는 저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혹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예. 유진 대표 미안해 들어오면 기절하겠다. 알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막 힘들었던 부분을 막 사살 이렇게 막 도와주니까 막 너무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냥 의지가 막 되면서 마구 그냥 기대고 싶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막 하면은 내가 막 누구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질러 막 이러고. 그럼 지금 혹시 남자친구는 없으세요? 따로 있죠.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좋아지려고 한다 그렇지 그를 사랑한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좋아지려고 한다. 예. 오히려 신유진 대표님은 솔로 아니세요? 솔로죠. 그러니까 좋아지려고 한다 그렇지. 제가 여태까지 모신 게스트 중에서 제가 입 한번 뻥끗 못했던 게 지금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히스토리가 들으면, 나오면 참 뭐 진짜 옛날에는 막 눈물도 뚝뚝 흘렸죠. 왜냐면 그게 막 이제 막 가까운 그 뭔가 다 제가 겪었던 얘기들이 사람들이 너무 막 반응을 너무 우우 막 이러는 거예요. 수컴하고는 얘기를 막 소름 끼쳐 막 이러고 이러니까 걔 얘기하면서 제가 막 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정도로 다 애정이 많았던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똥말똥 뜨고 얘기를 하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얘기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랬었죠. 사실 지금 심 대표를 누가 소개시켰냐면 제주진이가 소개시켰어요. 네? 제주진이가? 그래서 둘이 딱 앉혀놓으면 와. 근데 색깔이 너무 다른데요. 진이랑요, 예, 너무 좋은 친구예요. 자주 만나진 않았지만 어떻게 진이랑 나랑 안 친해질 수 있었을까 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양쪽으로 다 친한 너무 다 친한 사람들이 친한 거예요. 그리고 진이에 대해서 아무도 뭐 걘 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도 근데 두 분이 그렇게 얘기하려나? 계시면 캐릭터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많이 겹칠 것 같은데. 비슷했잖아요. 이제 제주진이도 마케팅을 하다가 이제 지금은 제주에서 살고 있고 네, 하니까 이제 필드도 비슷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제가 막 얘기를 하다가도 어떻게 보면 목소리나 진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뭘 상상했냐면 제주진이가 여기 와 있고 우리 심 대표님 대화하고 있는데 내가 중간에 가만히 그런 상상이 되네. 제주진이가 좀 참아주겠지. 언니가 얘기하는 거에. 그렇죠. 근데 언니가 얘기하면 또 그쵸 그리고 옆에서 그렇게 얘기해주겠지. 근데 그게 또 있죠. 서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그분한테 시간 맞으면 끊지를 않아요. 우리 방송도 시간이 있는데. 아니 근데 얼마 전에 전화했더니 아팠대요. 네, 아니 그래서 아팠던 얘기를 어찌나 재밌게 하는지 언니 제가 그래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이런다. 너 진짜 죽을 뻔한 거 맞아? 했더니 정말 자기 너무 근데 그 얘기를 너무 경쾌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구나. 아니 얼마 전에 통화하셨어도 이 방송을 빌어서 우리 진희 누님께 음성 편지 한마디 하시죠. 왜 그래요? 눈물 나오게. 눈물까지? 아니 영상 편 보고 싶다. 영상 편지라는 그 단어 자체가 눈물을 자아내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 어머니 딱 이러면 괜히 막 찡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 막 이러면 아저씨들 막 다 울던데. 목욕탕 막 이러면 막 다 아버지랑 목욕탕 막 등 밀어드린다 이러면 막 눈물 다 막.
예, 짧게 진이 남겨주세요. 건강하고 뭐 이제 놀러 가 저기 뭐. 놀러 옥돔 옥동? 잊지 마. 귤 보내준다네. 귤 잊지 마. 잊지 말아야 될 미션 2가지를 던지고. 옥돔과 귤. 근데 아. 이 패션 쪽에 뭐 발을 안 들이셨으면 연예계 쪽으로도 좀 뭐 진출을 하지 않으셨을까? 저 싶은데. 아까 메이크업하러 갔더니 네. 그 우리 우현증 그러니까 현증이가 되게 좋아하는 후배인데 저 이제 메이크업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잘 안 해주거든요. 이렇게 되게 진짜 완전히 그러신 분은 이렇게 해주더니 언니는 배우 했으면 되게 잘했을 거라고. 재현 배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 상황 뭐 이런 거요? 사랑의 전쟁. 재현 이런 거 너무 잘하니까 이거 우리 왜냐면 너무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되게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실 뭐 기자분들도 만나고 뭐 배우들도 우리가 케어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브랜드를 이제 우리가 행사를 하거나 이제 뭐 기자들하고 프레젠테이션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메인 주체는 브랜드지만 네. 우리가 이제 그거를 잔치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근데 오는 사람들이 즐거워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또 힘들게 또 오셨던 분들한테 재밌게 해드리고 막 어떻게 보면은 막 이런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고 뭐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성격 자체가 되게 밝고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죠. 집에 가면 그렇죠. 제가 다음 질문이 사실은 인맥 관리나 인간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조력자가 굉장히 많아야 될 텐데. 안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하시냐 질문 그러니까 하려고 지금 뭐 했는데 사실 스코너버니도 안 보는 사이예요. 헤어졌으니까. 안 보는 사이가 있어도 이 당시에는. 그렇죠. 안 보는 사이도 있고 그다음에 다시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 어깨나 이런 데가 결려요. 너무 많이 참으니까. 그러니까 참아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뭐 그거 안 해. 뭐 이번에 우리 저 죄송한데 안 할래요라고 딱 거절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이 직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갑을병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다 너무 연줄이 돼 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클라이언트가 될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또 우리가 같이 거느리던 밑에 그 부하 직원이 아주 까맣게 부하 직원이 함께 큰 브랜드로 가가지고 우리의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야. 광고주가 될 수도 있죠. 광고주 겸 악덕 클라이언트가 되는 악덕. 복수를 하는 거지. 뭐 그러셨어요? 저러셨어요? 저러셨어요. 뭐 예전에 저로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뭐 이러 있어요. 그럴 때 그런 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미쳐버리지. 네 이러는 거지. 그거 나와갖고 어떻게 그쵸 이러고 나와갖고 진짜 미치겠다 이러는 거죠. 그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기가 막히니까 이제 이렇게 멀뚱멀뚱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반말은 좀 그래, 알았어. 반말은 이사님, 네, 그래, 네, 뭐 이러고 난다. 나오고, 미치겠다. 그러고 이제 뭐 한 잔 마시고. 한 잔 마시고. 그렇죠. 일단 그런 마셔야지, 거죠. 근데 그렇죠. 어디나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많아요 그런 거. 많죠. 어디나 그렇죠. 갑자기 슬퍼진다. 아니 뭐 슬퍼요. 우리도 또 딴 데 가서 큰 소리 치는 거 있잖아요. 그 대신 이렇게 와가지고 또 이런 얘기 당당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어디 막 네. 저기 뭐 다 오늘 오신 자리가 짝퉁 인터뷰라는 코너인데요. 근데 왜 짝퉁이에요? 아까부터 되게 궁금했어요. 아니 그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일단. 근데 여기는 아무나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부심을 가지셔야 매일 됩니다. 나올래요. 매일 나올래요. 네, 제가 매일 하질 않거든요. 매일 나올래. 진이는 뭐 2주에 한 번씩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누나도 어떻게 처리할지 지금 고민하고 진이 아니라 진이 멀잖아. 제주. 걔 몸도 아픈데 진이 제주도 있으라 그래. 요즘 제가 한가해요, 되게. 왜냐면 이게 라이프스타일 큐레이터를 해놓고 SNS로 하고 막 하니까 낮에는 되게 이렇게 바쁘고 네. 뭐 제가 약간 그 요즘 체력 관리를 위해서 밤에 약속을 안 잡아요. 네. 이제 왜냐면 밤에 뭐 술 먹고 옛날에 할 만큼 다 했으니까 네네. 밤에 막 그렇게 보내고 나면 낮에 너무 피폐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에는 웬만하면 이렇게 술도 다 낮술 마시고 그냥 다 되게 효과적이죠. 네, 낮에 먹고 다 해요. 그리고 아침 그 저녁 먹자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끊어요. 맞아요. 낮에 그냥 만나서 그냥 뭐 이렇게 거하게 먹으면서 막 다 와인 저희도 마시고. 저녁에 하는데 이게 되겠어요? 이건 술 안 마시잖아요. 술 마셔요 끝나고. 저는 오지게 먹어요. 아니 저는 알아서 빠지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이는 그냥 뭐 제주도 너무 머니까. 여기 자리값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유진 대표한테 얘기했더니 누나 가서 꼭 자리를 차지하고 와. 알겠습니다. 끝나고 저희 뭐 제작자와
상의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냥 요 헤매까지 하고 왔는데. 아. 헤매 먼저 헤매? 헤매? 네, 헤매가 먼저 아세요? 요거까지만 듣고 마무리할게요. 헤매가 뭐죠? 헤어 앤 메이크업. 아이고. 큐레이터 이후에 처음 들었다. 예, 오늘 미안해 하나 던졌네요. 남자잖아. 남자다. 헤매까지 네, 하고 오신 헤맨 섭외했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방송국도 그렇고 뭐 헤맨 다 섭? 헤매는 섭외했니? 이런 헤어 메이크업 딱 얘기를. 섭외했냐? 헤어 앤 메이크업. 네, 오 알겠습니다. 꿀팁입니다. 네. 써먹어야지. 예, 심현수 라이프스타일 큐레이터님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내가 보기엔 이런저런. 전체 중에 한 3%도 안 했다 지금. 예, 오늘은 편집이 좀 많이 될 것 근데 같고요. 왜냐면 좀 내가 적어올 걸. 왜냐면 질문을 약간 제가 이제 뭐지 약간 감지를 했다면 좀 더 많은 얘기를 또 이렇게 코멘트를 해서. 여기 제가 가지고 온 질문이 4개가 있는데요. 패션쇼는 들어보셨는지, 안 가르쳐주시대요? 패션 고자를 패션 피플로 만들어 줄 팁,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하나도 못했어요. 여기 보지 마시고요. 네, 아니. 패션쇼를 들어봤냐고요? 예. 이게 지금 프로그램 방송. 아, 방송. 예. 이름이 패션쇼. 아무튼 뭐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왜냐면 그거를 상무님께서 보내주신 걸 보냈더니 제게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다행이에요. 진짜. 예. 계속 안 열려가지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오늘 저기요, 그냥 가서 죄송한데 오늘 저희가 지금 나갈 시간이 정말. 예, 여기 방송이 직원이 퇴근을 해야 되니까. 방송이 지금. 예. 이거 여기 렌트하신 거예요 스튜디오? 그렇죠. 아 예. 그렇구나. 저희 건물은 아니거든요 여기가. 아니 네. 버젓 스튜디오가 있어갖고 여기 렌트한 게 아닌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런 시스템을 누가 해놓고 빌려주나요? 개인 방송도 해도 돼요. 그거는 제가 메일로 같이 첨부해서 드릴게요. 카톡으로 카톡으로 드리겠습니다. 메일 열기도 요즘은 힘들더라고요. 예. 카톡이 제일 좋아. 저기요. 예. 대표님. 짝퉁 인터뷰 나와주신 소감을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계속 왔으면 좋겠고요. 아니 오늘 아쉬워 이렇게 갈 수 없어요. 지금 헤매까지 받았는데 지금 1시간도 안 하고 가는 게 말이 돼요. 지금 본전은 뽑아야지.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아니 인사. 너무 좋아. 이거 헤드폰 끼고 이 마이크 하니까 너무 좋아. 근데 저 동그란 마이크는 뭐예요? 앞에 이렇게 동그란. 이거요. 다음에 오시면 요거 끼워드릴게요. 아니 왜냐면 제가 네. 뭐 다 해봤죠. 그리고 3사도 다 해봤어. KBS, 뭐 MBC, 많이 하셨더라고요. 뭐 TV조선 막 다 나가 생방 다 해봤는데 3사가 TV조선인가요? 3사 외에 아, 예. 3사 외에.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녹음실은 처음 들어와 보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네, 녹음실은 처음 들어와가지고 아까 딱 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밖에서 혼자 사진 찍고 막. 그래서 이게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생방 이런 알겠습니다. 것도 뭐 다 해보고 뭐. 네. 뭐 KBS, MBC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데까지 다 나가봤거든요. 아니 그 실제로 진짜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네네네. 네, 많이 했었어요. 그게 다 없는 거. 옛날에는 막 자료를 모아놓을 줄도 모르고, 맞아요. 네, 그냥 막 맨날 그러니까 그냥 계속 봄날일 줄 알았죠. 섭외가 막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앞으로 이제 봄날이 또 올 거예요. 그러니까 와야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속 오면은 봄날이 예. 봄날 스타트. 그건 이제 제작자와 이야기를 네.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작자가 좀 미국 갔어요? 미국 오시면 가면 연락드릴게요. 연휴에 안 돌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뭐야? 모르겠어요. 얘기 좀 잘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꼭 얘기를 전달. 저거 보고, 그러니까 저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가 길면 아, 제작자가 실망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는 게 딱 좋습니다. 예. 오늘 짝퉁 인터뷰 정말 너무 재밌었고요. 뭐 인터뷰가 아니라 나의 그거 뭐 전 인생 스토리 같은 거. 약간 무슨 네. 인생 스토리. 네. 심현수 대표님. 3일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면 한 3일 정도는 얘기를 해야지 그래도 뭐 저의 인생에 대해서 기승전 저 연락 드릴게요. 제작자하고 연락 꼭 드릴게요. 상의해서 연락 준다는데 같아요. 연락 안 주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면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짱특 인터뷰 나와주신 심현수 대표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깜짝 다시 꼭 오셔라.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 브랜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브랜드 전략의 출발은 다름 아닌 나를 제대로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Do you know where you are? MPI 컨설팅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패션 비즈니스를 위한 브랜드 진단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MPI 컨설팅 공식 메일 야곱 jacob @mpiconsulting.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네, 패션쇼 25회 3, 4부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미연 누나 전유출 얘기가 있죠. 네, 우선 짝퉁 패션 구독자들은 그대로 짝퉁 패션을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이폰 유저는 아이튠즈에서 패션쇼를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팟빵 앱을 다운받고 패션쇼 구독 후 개별 에피소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짝퉁 패션 패션쇼 혹은 패션쇼 짝퉁 패션 검색 후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공식 메일 패션쇼 2018 @다음.net 그리고 패션쇼 kr @gmail.com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광고 문의는 메일이나 팟빵 후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패션쇼 홈페이지 passion.co.kr 접속해 의견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션쇼 홈페이지에 더 많은 패션계 관련 소식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패션쇼 후원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스포츠 마케팅 전문 기업 케이프원 트렌드 정보회사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패션 전문 컨설팅 MPI 컨설팅, 이태리 헤어케어 전문 브랜드 셀리아는 럭셔리, 광고 대행 및 마케팅 레프트컴, 컨텐츠 크리에이터 아이콘 TV, 넘버원 아쿠아 슈즈 브랜드 벨롭,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필라가 패션쇼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25회 여기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진짜 복 받으실 거고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가을에 멋내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아이템들 많이 구입하셔서 패션쇼에 사진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패션쇼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